이번 시간에는 제13장 조세체제와 세무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조세에 관한 기본 용어, 우리나라 조세체제의 특성, 국세청의 조직과 기능, 조세 구제제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챕터를 공부하고 나면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의 종류, 조세의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나, 조세의 공평성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금융실명제, 종합부동산세 등은 언제 실시되었나, 한국의 그 조세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국세청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조세 구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과 그 2절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와 조세 제도입니다. 먼저 조세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그 재화를 말합니다. 즉 조세는 재정적 목적을 위해서 보상 없이 강제로 징수되는 그 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제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과세권 또는 재정권을 통해서 강제로 재화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상적 성격이 있는데, 조세를 납부한 개인에게는 납부한 만큼 개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징수와 경비의 지출은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고, 조세는 국고적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고, 그 조세는 수입 조달의 수단으로 1차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담세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조세를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해도 그 국가가 징세권은 개인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수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관련된 그 용어를 살펴보면, 세원이 있는데 조세가 요구되는 대상, 즉 개인의 소득, 토지, 건물 등의 그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조세의 주체와 객체가 있게 되는데, 조세의 주체는 조세를 납부하고 부담하는 개별 경제 단위의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고, 조세의 객체는 과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사실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조세가 부과되고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의 객체를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과세 단위는 과세 표준의 일정한 수량 및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세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제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특정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제외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이미 정의된 과세 표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특정 사실이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세금을 삭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혜적 세율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법률에 따라서 과세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를 두는 것을 특혜적 세율이라고 합니다. 조세의 분류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조세를 징수하려는 주체에 따라서 나눈 것으로서,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것을 국세라고 그러고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되어 있고 지방세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따라서 국내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내국세,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 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직접세는 과세 의무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속하게 되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세는 조세 수입을 특정한 지출 목적과 결부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하고 목적세는 조세 수입을 특정한 목적과 결부시킨 조세를 말합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세와 물세가 있는데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인세고 물세는 개인적 사정과는 관계없이 토지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그 세금을 물세라고 하겠습니다. 인세를 주체세, 물세를 객체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세 표준의 그 표시에 따른 분류로서 과세 표준이 화폐 단위면 이를 종가세, 그리고 과세 표준이 과세 물건의 수량, 중량, 용적 등 수량이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액세와 정률세를 볼 수가 있는데 정액세는 개인의 경제 활동이나 조세 부담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개인 자체를 조세 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민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정률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날 조세 체계에서는 정률세가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세와 부가세, 공동세가 있는데 독립된 그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것으로서 독립세는 소득, 재산 등의 독립된 세원으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고 소득세와 재산세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과해서 과하는 세목으로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대표적인 것이고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세목을 말합니다. 다음엔 조세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의 원칙을 먼저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납세 편의의 원칙, 징세비 절약의 원칙 등 그 4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국가의 보호하에서 국민이 향후하는 수입에 비례해서 조세가 징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그너의 원칙은 바그너는 자유주의적 조세 원칙에서 발전해서 누진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중요한 도구로서 조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정 정책상의 원칙, 국민 경제상의 원칙, 공정의 원칙, 세무 행정상의 원칙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머스그레이브의 그 원칙을 살펴보면 공평성, 능률성, 행정의 용이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세 부담은 공평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공평한 자기 몫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조세는 능률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간섭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돼야 되고, 셋째, 조세 정책이 투자 요인을 보조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조세 정책은 조세 체제의 공평성을 가능한 한 훼손시키지 않도록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넷째는 조세 구조는 경제 안정과 성장 같은 재정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세제는 공평무사한 행정을 보장하도록, 그리고 모든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징세 비용은 다른 목적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가급적 적어야 된다. 이 밖에 엑스타인은 명확성, 징세 비용의 절약, 시행 가능성 등을 공평성과 중립성의 원칙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세의 공평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의 공평성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에서 불공평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무엇을 근거로 과세하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이론으로서 이익설과 능력설이 있게 되는데, 이익설을 먼저 살펴보면 홉스, 로크, 벤덤, 판탈레오니, 빅셀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과세의 근거가 되므로 그 이익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배분할 때 조세가 가장 공평하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능력설은 귀치아디니, 보댕, 루소, 밀, 바그너 등이 주장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공평은 지불 능력이 많은 개인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것이죠. 수직적, 이렇게 이해하는 수직적 공평과 지불 능력이 동일한 개인들은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수평적 공평으로 나누게 됩니다. 수직적 공평은 절대적 균등, 비례적 균등, 그리고 한계적 균등의 방법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조세제도가 변천된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에서 50년대의 조세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국민 부담의 조정과 재정제도를 정비하는 시기로서 세수 증대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서 개선되어 나갔습니다. 1950년대에는 전시재정 수요의 충족과 전후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세제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1966년에 재무부의 외청으로서 국세청을 설치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기틀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의미 있는 세제 개혁이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전개된 시기인데, 1974년에 전화세 신설, 74년에 종합소득세제의 강화, 75년 방위세 신설, 그리고 76년에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7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는 우리 세제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인데, 72년에 학계, 언론계, 각 경제단체 인사, 그리고 세무 전문가 등으로 세제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운영한 것도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제의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88년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세제를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하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동시에 고소득층에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0년대 조세제도는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지방세의 확충, 그리고 공평과세와 투명성의 확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에 대응한 세제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정부는 민주화와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90년대에는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외환위기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우려는 세제 개선도 추진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저성장 체제와 복지 확대로 인한 증세 회피 경향이 드러났고,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세 체계와 수입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세 체계를 살펴보면, 조세 체계는 국세,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으로, 그리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등으로 나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주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고, 지방세 가운데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시군세고, 나머지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목적세로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세의 수입 구조를 보면 조세 부담률의 추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 부담률은 1965년 8.6%에서 계속 증가해서 1985년에는 18.6%, 1990년에는 19.7%가 되었습니다. 2000년과 2010년에는 국내 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9.7%와 19.4%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조세 부담액도 1965년 2,400원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증가해서 1990년에는 77만 원 정도, 그리고 2000년에는 200만 원, 2010년에는 460만 원 정도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조세 부담률이 10%였던 것이 70년대에는 15% 정도, 그리고 80년도, 90년도에 이르러서는 GNP의 6%에 이르는 방위비와 사회개발비의 증대로 조세 부담률이 20%를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 국가보다 낮은 것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이 25.1%고, 미국이 19.8%, 영국이 26.9%, 스웨덴이 34.1%, 우리나라가 1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액 추계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지금 요 표에서 보듯이 국세와 조세,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이런 식으로 쭉
65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09년, 2010년, 2017년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내국세 추이를 보면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 간접세, 그리고 인지세와 관연도 수입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직접세 중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재산 재평가세, 부당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이렇게 나타나고 간접세에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율이 직접세 중에 소득세가 18%, 1980년대 18% 점하던 것이 85년에 19.8%, 90년도에는 24.7%, 95년도에는 30.7%로 높게 나타나다가 다시 2000년도에는 이게 24.6%로 떨어졌다가 2010년에는 26.1%로 유지되고 2017년 현재에는 33.3%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소득세의 면세점과 그 다음에 특례 적용의 과정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절 세무행정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변천은 1948년도부터 65년까지는 재무부 4세국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 76년까지는 재무외청으로서의 국세청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77년부터 99년 8월까지는 세목별 조직으로서 국세청으로 이렇게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서비스 조직으로서의 국세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999년 9월 11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부응해서 조직을 본부는 기획, 지방청은 조사, 그리고 세무서는 서비스에 기능을 초점을 두어서 개편을 하였습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국세청은 전자세정을 구축하고 특별세무조사 폐지, 전자민원 실시 시, 국세행정 실명제 등을 실시하였고 2019년 현재 국세청은 기획조정관 등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기관과 6개 지방국세청 그리고 125여 개의 세무서와 지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직과 구성을 이렇게 표로 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조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와 징수로 대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조세징수의 기본이 되는 국세징수법은 1961년 12월에 제정 공포되었다가 74년 12월에 국세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국세에 관한 기본사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고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와 물가조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의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고, 국세청은 조사국과 지방청 조사관 또는 조사 담당관은 물가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이 과세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물가 조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담과 조세 권리의 구제가 있습니다.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 구제 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을 들 수가 있는데, 개인 납세국, 법인 납세국, 자산과세국 등 담당 세목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것을 활용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체 감사 및 교육 기능입니다. 감사관은 국세청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진정한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를 합니다. 국세공무원 교육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과세를 위해서 주조기술과 양조시설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조세구제제도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구제제도의 의의와 종류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의의는 세무행정은 국가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무행정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수행되어야 하고, 그 기본 이념은 조세법률주의가 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납세의 요건, 납세자의 의무, 과세 물권, 과세 표준, 세율, 과세 채무의 변경과 소멸 등에 관한 실체뿐만 아니라 납세 방법, 시기,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절차 규정까지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규정을 상세히 망라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청, 세무서 등의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공정,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적 쟁송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게 됩니다. 종류를 보면 조세구제는 직권구제와 쟁송구제가 있습니다. 쟁송구제로서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 그 근거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국세의 쟁송 절차로서 첫 번째로 이의 신청입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위를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청구가 되겠는데,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구제 절차에서 1심에 해당되는 처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 청구가 되겠는데, 청구인이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서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혹은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요약해보면, 이의 신청은 납세자가 제기하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데, 요거는 90일 이내에 제기를 할 수가 있고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심판 청구는 국세청장이 결정을 하고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고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심판 청구에 있어서 국세 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도 또한 90일
그 제약 기간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의한 심사 청구는 그 납세자가 제기하고 결정 기관이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90일 이내에 그 제기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그 이번 주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절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수업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역시 한글날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강을 하거나 휴강을 하고 보강을 하거나 온라인상으로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공부에 그 쭉 연계성을 위해서 그날도 정상적으로 그 강의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려놓는 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휴강일에 그 수강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간씩 그 여유를 둬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늦지 않도록 그 시간에 맞춰서 수강을 하고 그걸 체크를 하시면 제가 그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고 추석절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